우리는 법으로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팔지 않습니다. 위험하고 해로우니까요.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에는 별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뇌의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가공할 만한 능력이 있는데도 말이죠. 스마트폰 사용은 뇌에 폭탄을 투하하는 것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알람에 우리의 주의는 산만해지고 집중력은 점점 떨어집니다. 다른 사람 SNS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어요. 전례 없이 복잡한 세계에서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합니다. 오늘은 안드레스 한센의 인스타브레인에서 3가지 인사이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도파민은 보상 물질이 아니다. 둘째, 현명한 사람은 사색과 집중을 한다. 셋째, 스마트폰이 위험한 4가지 이유입니다. 3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부탁드릴게요. 첫째, 도파민은 보상 물질이 아니다. 도파민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디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지 선택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원숭이들에게 벨소리를 들려준 다음 착즙 주스를 주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원숭이들의 도파민 수치는 벨소리만 들려도 높아졌고 심지어 주스를 마실 때보다 높게 나왔어요. 이는 도파민이 만족감을 주는 보상 물질이 아니라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물질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생존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도파민이 나오고요. 새로운 걸 추구할 때도 도파민이 나옵니다. 새로운 걸 배우면 왜 도파민이 나올까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것이 우리의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바나 시절부터 우리 인간은 주변 환경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생존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뭔가 새로운 걸 배우면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사바나 시절과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이제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봅니다. 새로운 영상을 보면서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그 결과 인터넷 페이지 5개 중에 1개꼴로 머무는 시간이 채 4초가 안 되고요. 10분 이상 보내는 페이지는 4%에 불과합니다. 이 현상은 쇼츠와 릴스를 보면서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멀티태스킹을 하면 도파민이 나옵니다. 사바나 시절 우리의 선조들은 항상 주변을 경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튀어나오는 모든 것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인류의 절반이 채 10세도 못 채우고 사망하던 시기에는 생사를 가르는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중력을 대가로 지불합니다. 우리는 뇌의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가공할 만한 능력이 있는 스마트폰 때문에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현명한 사람은 사색과 집중을 한다. 장기기억 형성은 뇌의 활동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과정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야 하고 주의 집중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전문 용어로 강화라고 해요. 장기기억은 특히 자는 동안 이루어지는데요. 우리가 잠을 자는 게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장기기억은 정보를 개인 경험과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정보를 생각해내기라는 과정을 거쳐 장기기억으로 보내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고 독서 노트를 쓰고 책 리뷰를 쓰는 것도 장기기억으로 보내는 과정입니다. 뭔가를 배우려면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사색과 집중을 해요. 정보를 소화할 시간을 마련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빠른 클릭이 가능한 세상에서 우리는 사색과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쇼츠를 넘기기 바쁜 사람은 뇌에 정보를 소화할 시간을 주지 않는 셈이에요. 당연히 뇌가 망가집니다.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사실과 경험은 해마가 처리합니다. 반면에 자전거, 수영, 골프처럼 체딕하는 기억은 선조체라는 다른 부분을 사용해요. 우리가 멀티태스킹을 하면 사실과 정보도 선조체로 갑니다. 그러니 기억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공부나 일을 하면서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사실에 대한 정보를 잘못된 곳으로 보냅니다. 그러니 제대로 집중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기억은 안녕하신가요? 셋째, 스마트폰이 위험한 4가지 이유. 숙련, 숙달을 위해서는 연습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충분한 수면이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장기 기억은 우리가 잘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블루라이트는 우리 세포들에게 낮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하게 되면 블루라이트가 뇌를 깨워서 멜라토닌 수준을 억제합니다. 생체 시계를 2-3시간 되돌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인도까지 가는 것과 맞먹는 시차증을 겪게 되는 셈입니다. 게다가 스마트폰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스트레스는 수면을 방해합니다. 블루라이트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공복 호르몬인 그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즉 블루라이트는
우리 몸에게 스트레스에 대응하라고 명령을 내리고요. 에너지 창고를 채우기 위해 지방을 비축하게 합니다. 여러분, 인스타를 하면 할수록 더 우울해지지 않나요? 사회적 위계 질서 속에서 차지하는 우리의 지위가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우울해지는 건 당연합니다. 인스타에는 항상 우리보다 더 멋지고 더 부유한 것처럼 보이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일대학교의 연구자들도 2년에 걸쳐 5,000명의 감정 상태를 추적했는데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SNS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수록 이후 몇 달 동안 행복감도 낮았습니다. 사바나 시절 우리의 선조들은 매일 18,000걸음을 걸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루에 채 5,000걸음도 걷지 않아요. 게다가 이 수치는 10년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인의 절반 가까이가 신체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아서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어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감소한 적이 없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스크린 타임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특정한 지식이 필요하고 비판적인 질문도 던지면서 정보를 평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사소한 과제도 챗GPT에 물어봅니다. 챗GPT가 소설도 대신 써주는 지경입니다. 우리의 정식 능력 중 너무 많은 부분을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넘겨주어 우리는 정작 더 멍청해지고 있어요. 니콜라스 칸은 책을 펼친 사람은 누구든지 순식간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여다보면서 저자가 쓴 내용에 집중할 수 있지만 인터넷은 정반대라고 봤습니다. 책은 저자 생각에 집중하게 만들지만 인터넷은 겉만 훑게 만들어요. 우리는 쇼츠를 보면서 더 빠른 도파민 주사를 맞고요.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정보의 겉만 훑고 지나갑니다. 정리해볼까요? 도파민은 만족감을 주는 보상 물질이 아니라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물질입니다. 새로운 걸 배우면 우리의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쇼츠와 릴스 등 새로운 자극에 도파민이 펑펑 나옵니다. 대신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뭔가를 배우려면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루 종일 쇼츠를 넘기기 바쁘고 뇌에 정보를 소화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당연히 뇌가 망가집니다. 스마트폰이 위험한 이유는 4가지입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고요. 더 우울해집니다. 신체 활동이 더 줄어듭니다.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멍청해집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우리의 뇌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책은 동사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